네, 취임 100일을 눈앞에 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천조 원 규모의 지출 계획인 미국 가족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병실을 구하지 못한 환자들이 병원 앞에서 대기하다가 숨지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인 오전 10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는데 연설이 이제 취임 100일 하루 전에 이루어지는 거라서 100일간의 성과 또 발표하고 앞으로 이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발표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1월 취임한 후 처음으로 하는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입니다. 사실상의 국정연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조 8천억 달러, 2,005조 원 규모의 지출 계획인 미국 가족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미국 가족 계획은 10여 년간 교육과 보육에 1조 달러를 지출하고 중저소득층에 8천억 달러의 세 공제를 제공하는 등 모두 1조 8천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재원 조달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된 이른바 부자 증세,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년간 2조 달러를 목표로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인상과 같은 부자 증세를 제시한다는 전언입니다. 이 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 엄격한 총기 안전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강화를 담은 법안 3건이 처리된 상태입니다. 또 경찰 폭력에 희생된 흑인과 인종차별주의 확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찰 폭력을 억제하는 경찰 개혁 법안과 또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중국을 향한 강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연설 대상인 미국 가족 계획은 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려 취임 이후 대규모 경기 부양과 인프라 투자를 추진해온 행보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 외에 미래 신산업 육성을 담은 인프라 예산에다 미국 가족 예산까지 포함하면 무려 4조 달러가 넘는 예산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대규모 지출이 재정을 악화시키고 증세가 투자 감소와 실업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해서 의회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 지출 확대는 그동안 미 행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와 달리 큰 정부로의 복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는 코로나19로 참석 인원이 제한돼서 지정 생존자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찾아 연설할 때면 대통령과 장관들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중대 재난 사태에 대비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지정 생존자 1명을 정해 다른 곳에 있게 하지만 이번에는 예외입니다. 이번 연설에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대통령의 주요 의제를 반영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이민, 유아교육, 인프라 투자, 총기 규제, 성소수자와 관련된 5명을 온라인 초대 손님으로 불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 살펴볼 텐데요. 인도의 상황이 정말 생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심각합니다. 하루에 사망하는 사람만 3천 명이 훨씬 넘는다고요. 네, 하루에 사망자가 3천 명이 넘는 것만 봐더라도 인도에서 병실을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겠습니다. 병실을 구하지 못한 코로나19 중환자들이 병원을 눈앞에 두고 숨지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최근 하루 35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병상이 부족하다며 환자를 거부하는 병원들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장장 이동용 구급차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승용차 지붕 위에 가족의 시신을 묻고 이동하는 사진이 SNS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뉴델리의 한 병원에서는 병실을 구하지 못한 여성이 대기하다가 숨지자 가족들이 병원 직원을 흉기로 공격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당국은 병상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컨벤션 센터에 병상을 마련하고 일부 호텔도 치료시설로 돌리고 있지만 폭증하는 환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도는 2월까지만 해도라도 희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확진자가 폭증하며 새로운 진앙지가 됐습니다. 인도 상황이 역전된 데는 대규모 모임,
또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낮은 접종률이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인도 상황에 대해서 세 요인이 어우러진 퍼펙트 스톰, 초대형 복합 위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인도 상황 알아봤고요. 인도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전 세계 이제 나라마다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 코로나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양극화가 보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상황이 많이 다르네요. 방역 조치를 풀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네, 백신 접종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스라엘은 감염 확산 통제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3주 후면 모든 방역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감염 지표가 꾸준히 개선됐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신규 확진자는 100명 이하로 유지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유행 초기에는 대응 부실로 비판을 받았으나 화이자 백신을 대규모로 확보해 빠른 속도로 접종을 진행해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인구의 58%가 1차 접종을 했고 54% 넘게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 대상자인 성인을 기준으로 할 때 접종률이 무려 80%를 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백신 관련 소식 살펴볼 텐데요. 백신 공급 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 EU와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면서요? 네, 사실 유럽연합 EU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올해 초반부터 백신 공급 지연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U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벨기에 대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EU는 영국에 있는 이 회사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을 즉시 EU로 배송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아스트라제네카가 EU에 공급한 백신은 당초 약속한 물량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앞서 이 회사는 EU와 한 계약상으로는 6월 말까지 백신 3억 회분을 배송해야 하지만 유럽 공장의 생산 차질 등으로 1억 회분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양측은 다음 달 26일 다시 심리를 여는 데 합의했습니다. EU는 공급이 지연된 백신이 제때 배송될 수 있도록 6월까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프랑스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까지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고요? 네,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프랑스에서는 크고 작은 테러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테러 방지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당국이 온라인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 테러 방지법으로는 알고리즘으로 메신저 앱만 감시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그 대상을 URL로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극단주의를 선동하는 웹사이트에 여러 차례 접속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국이 알고리즘으로 포착해서 이제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 인터넷으로 참수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본다면 당국의 익명으로 보고되고 당국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러를 저지르는 이들이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는 빈도는 줄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원과 상원 논의를 거쳐서 이르면 7월 말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의 징용에 의한 노무가 강제노동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징용과 같은 형태로 동원된 이들의 강제 노동을 노동이 아니다 이런 견해를 가기에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가기 결정은 모든 강요가 합의해 내각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로 가기 결정을 거친 문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로 간주됩니다. 이 같은 주장은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역사 연구자들의 견해와 배치되는 겁니다. 게다가 하시마, 이른바 구남도 등을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할 때 공개적으로 했던 약속에도 어긋나는 주장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징용을 비롯한 일제 강점기 노무 동원이 강제 노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여러 경로로 펼쳐왔습니다. 이제 이를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 형태로 가기에서 결정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강제 노동을 부인하는 단계까지 이른 겁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 노동에 관한 조약에 규정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일제 강점기 노무동원이 강제 노동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함에 따라 일본에서 이를 명분으로 삼아서 역사 왜곡 시도가 더 노골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